정말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평가원 합격생입니다. 저만의 노하우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합격 수기에도 적은 것처럼 절대적인 공부 시간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품타라는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측정하고는 했었는데 시험 직전인 2달까지도 6시간, 7시간밖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계획한 만큼 충실히 해내려고 했던 자세인 것 같아요. 초수 때 15점을 맞았는데 올해 19점이라는 점수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쌤의 논술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논술을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먼저 자신이 개요도를 작성을 하고 논술을 실제 시험처럼 한번 봐보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고 나서 이쌤 수업을 듣고 논술 그 첨삭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더 나쁘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개요도를 작성해서 논술을 한번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진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직강생이 아니었고 인터넷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강의가 올라오는 일요일 날 강의를 대부분 다 들으려고 했고 최대 늦어도 월요일까지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진도를 나간 그 부분을 확실히 다 알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했고요. 점점 진도가 나가면서 영역이 추가되면 이제 그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여태까지 나갔던 진도를 요일별로 쪼개서 복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수이긴 하지만 초수 때는 아예 2차 경험이 없었고 스터디도 아예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재수 때도 1차 시험이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붙게 돼서 남은 3주 동안 이를 갈아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주밖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면접 경험도 없고 실제 학부생 시절에도 수업 실현을 굉장히 잘 못했고 두려워하던 학생이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주 동안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짝스터디를 구해서 선생님 한 분이랑 매일 2세트씩 약 3주간 진행을 했고요. 너무 힘들 때 이제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면접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평가원 지역의 모든 기출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수업 실현이랑 면접 둘 다 일주일 안에 끝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은 2주 동안에는 수업 실현이랑 면접 모두 랜덤으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뽑기통에 넣고 그것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현을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피드백을 바로바로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2차 시기 때는 일병행 중이어서 따로 복습할 시기는 없었지만 그 스터디 하는 동안 최대한 다 흡수해서 그 다음 면접과 수업 실현에 참고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두문자 활용 방법은 이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도 되뇌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문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놀이 개입 부분에서 특히 두문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문자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이게 무슨 한글인가
이게 한글 맞나 이러면서 이런 걸 어떻게 외우지? 살짝 고민을 했는데 계속 외우다 보니까 진짜 시험이 끝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어느 상황이 와도 그 두 문자를 써놓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이 쌤이 알려주시는 그 두 문자를 수업 시간에 또 항상 따라해보고 문제 푸실 때도 반복하시면 시험 때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쌤이 알려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이 쌤 카페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두 문자를 공유를 해주세요. 거기서 또 저한테 잘 맞는 두 문자를 또 뽑아서 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조화 자료는 처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구조화 큐 자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볼드체 처리된 부분은 그 기본서를 같이 펴놓고 기본서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조화 자료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나중에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핵심 문장이나 정의 아니면 장단점 이런 것들을 구조화 자료에 써두고 그거를 나중에 9월 달부터는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잠이 정말 많아서 아침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점심을 먹고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 아침에 공부한 사람보다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오후 시간을 많이 잘 활용하자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그래도 조금 지켜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항상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을 하고 이제 하나씩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저도 이번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의고사를 풀 때도 항상 그랬고 시험장에서도 그랬지만 모르는 거는 일단 넘어가고 풀자 주의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 보면 다른 문제를 못 풀 뿐더러 요즘 시험 추세가 서술형이 계속 많다 보니 뒤로 갈수록 시간이 촉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일단 과감히 넘기고 푼 후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을 끌어다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운동을 하는 시간을 꾸준히 주 3일이라도 하는 것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공부만 하면 지쳐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운동을 하는 그 동안만큼은 그래도 생각을 비우고 활동을 했던 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볼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이미지 메이킹이었는데요. 나 말고 누가 합격하겠어.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해. 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할 수 있지만 합격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뭐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내가 합격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수험생이라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친구나 가족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쌤을 만나서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수험생 생활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연구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수험생을 정말 위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이 정말 큰 정서적 지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수험생들, 제 지인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쌤이 제발 건강을 챙기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말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초수 때 컷 마이너스 11이라는 큰 점수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했을 때 이번에 컷 플러스 4점으로 붙었고 마지막 면접과 수업 실현도 정말 망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점수가 크게 떨어지신 선생님들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컷 근처로 떨어지셨더라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 얼른 가고 싶다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 유아들과 함께 현장에서 놀이하고 생활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하시는 공부를 자신이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